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 얘기 좀 할게요. 어제 민주당의 세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진 않았어요. 네, 궁금하진 않았는데 세 분이 나서 이제 TV 토론회를 MBC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뭐 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세 분의 의견이 합치한 것 중에 하나는 내란을 일으키면 사면은 금지하자.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변호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혹은 어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변호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네, 아마 그 민주당은 반민특위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 것 같아요. 100% 만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우리 당 뭐 친윤 그룹들만큼이나 정치를 잘 못해요. 한쪽 다 못해. 제가 보니까 뭔가 실력은 없어. 둘 다 못해. 왜 못한다는 걸 느꼈냐면 네. 보통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기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는 대선이라고 생각되면 굳이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국민들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더라고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은 네. 법안도 발의해. 반헌법적 행위자, 좀 특별위원회, 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막 특위에서 조사해가지고, 뭐 형사처벌까지 하고, 뭐 이런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 발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되느냐? 와,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하자. 그렇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더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하는데 우리는 더 못해서 슬프다. 우리는 덕수 올려 문수 내려만 하고 있는 거야. 결집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누가 가장 되는 후보인가를 네. 찾아서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냥 뭐 배신자 얘기나 하면서 내부에서 자잘한 일들 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나 하면서 네. 결집을 못해.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아까도 제가 와일드카드전이라고 얘기했죠.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와일드카드전인 이유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2연패하고 욕하고 있으면 저쪽 팀이 3연패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약간 네가 가라 와카전이 펼쳐져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우리 누가 나가는 게 자격이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와일드카드전을 펼쳐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응원하면서도 약간 자괴감을 느끼면서 응원하는 막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게 네. 지금 뭐 후보들이 나와서 사면 안 한다 그런 얘기 자체는 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재명이 아닐 수 있다. 민주노총과 개딸의 어떤 이념적 정파들이 실제 주인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벌써 이제 그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조에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노동운동 세력들이 중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조금은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면 문제는 뭐 시대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사면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김경수는 좀 이상하지. 지는 받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세이브 하고 들어온 거야. 나는 세이브 이러고. 아이, 나는 참. 사면 되고 니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냐. 그러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그 잘 보셔야 될 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 모든 후보들이 뭐 내란에 동조하든 안 하든 후보가 되면 다음부터 대통령 사면권 없애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저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라고 누구 제 얘기를 보라고. 던지냐 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박혀 있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냐, 민주당 당원 밑에 있는 핵심이냐 네. 그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를 계속 윤석열 탄핵, 내란 이걸로 선거를 끌고 갔다는 거죠. 예. 저 사람들의 목적은 그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한데 왜 당신이 야당 그 대표로 있을 때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해놓고 왜 못 지켰냐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못 지켰다.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그렇죠. 자기 무능을 그냥 입으로 내놓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당 대표 하는 동안에도 네.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뭐 이번에도 개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가 네. 계속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 나 5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어제 보니까 또 TV 토론에서 뭐 처음에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막 뛰었다가 어제는 뭐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 고쳐서 들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세종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그래? 이건 또 멍미 이러겠지. 네. 이재명인 줄 몰랐어?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네. 뭐냐면 청와대는 네. 배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법인카드를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저 사실은 냉정하게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공간을 시민한테 공개를 했다고. 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되면서 다시 접수를 했다고. 거기서 놀이를 그게 재밌거든. 그렇죠. 뭔가 아방궁 같고. 카드 꽂아 카드 빼 이게 상당히 재밌단 말이야. 유부초밥 넣어 뭐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샌드위치 받고. 뭐 그렇죠. 이런 게. 그게 지금 지도 용산에서 한번 자고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청와대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재미가 없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타고났다? 타고났냐? 어디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를 해준대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 네.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은 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특징이라고. 맞아요. 그 정려 반대되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아 그래요? 혼자 만난 줄 알았더니 다 모아놓고. 진짜. 이재명이는 정확하게 혼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핸드폰도 안 본대. 다 그 얘기를 딱 네네.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참 적는데. 네. 그저께 내가 임종숙이 만나서 정서영 만났대. 계속 그래요? 적었대. 그래요? 그거로 끝이야. 적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낙연은 어떤 만나자 그러면 독대 하나보다 가보면 한 10몇 명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죽어도 안 돼요. 호남당에서 호남 후보가 맞습니다. 비례대표 하나를 내가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그래도 호남이 비례 하나 줄 줄 알고 그 당 찍었어요. 네. 비례 하나도 안 줄 정도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아 그러네. 요런 분석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뉴스 엔진과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네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쇼는 티키 타카 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특종을 쳤을 때 해줘야 우리 행정님은 역시는 역신 것 같아. 대단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지금 우리 투표하고 있는데 투표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빅4에 누가 들어가느냐, 안철수가 들어가느냐, 나경원이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 좀 보여주세요. 네. 네, 퍼센테이지. 지금 안철수 1,414분이, 15분이 지금 투표를 했고요. 안철수 56%, 나경원 45%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왜냐하면요. 네. 정오 투표예요, 정오. 정오 투표? 나경원 후보가 더 싫다라는 것을 표명할 뿐이지 전략적 투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인기 투표를 하고 그러네요. 네. 정신 차리세요. 나경원이 더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싫은데 조금 더 싫어 요거구나. 둘 다 그렇게 보고 싫은데 있는데 실망입니다. 비슷하기 싫은데 10% 차이 나네.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네. 습재명이가 네.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 도지사 문제도 그렇고 네. 또 공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권위주의라든지 군사 정권의 산물이잖아.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산물인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지? 자기 다시 열등의식을 청와대로 굉장히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굴림. 공무원 5년이 아니라 네. 왕정 5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된다. 왕으로서 5년을 지내고 싶은 거지 공무원으로서 5년을 지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대표는 늘 얘기했잖아. 내가 견장 차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3년이었다. 그렇지. 그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여는 역할로서 내 공무원 3년은 마감이 될 거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네요. 내 왕정 5년을 화려하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왕처럼. 그런 근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홍준표 괴물 후보는- 정권이 탄생돼서는 안 됩니다. 윤표 후보는 그 임기, 그러니까 한 후보가 3년, 자기는 이제 5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렇게 공격을 오히려 할 거예요. 무엇이 책임지는 자세냐. 3년 해갖고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공격할 게 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개헌이라는 거는 한동훈 후보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전 여기 대선 주자 중에 왜 그러냐면 완전 이재명 공감합니다. 후보는 네. 개헌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 되면 의회가 190여석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법원도 자기가 대법관들 다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자기 임기 동안. 네. 그럼 법원도 완전히 자기게 되죠. 무엇보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2명 지명해가지고 가처분 9대빵 나온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이재명의 손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임기랑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재명이 5년을 임기를 하는 동안 마지막에 조한창 한 명 남습니다. 보수는.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을 전부 진보로 좌파로 전부 바꿔버릴 수가 소름 있어요. 끼친다 이거. 그리고 그 2명을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임명하고 2명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네. 그 2명을 임명을 해도 어떻게 내란 혐의가 있는 후보를 임명을 합니까? 이러니까 9대0 가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한 명을 그 안가에서 만난 그 한 명을 네. 임명한 것 때문에 9대0 가처분이 사실 나오게 된 거고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보수 전체를 살리는 것보다 윤심을 본 거죠. 네,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4월 18일은 우리는 왜 못 기다려요 도대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곳은 4월 18일 이전에 모든 걸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4월 18일만 지났으면 이렇게 가처분 9대0은 안 나왔어요. 근데 4월 18일을 이전에 왜 굳이 임명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른 어떤 보수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법상 뭐 4월 18일까지 임명을 그러니까 퇴임 전까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법의 내용에 있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민주당 국회 몫의 3명. 네. 그 사람들은 퇴임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임명했는데 그러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네. 4월 18일 이후에 임명을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테마주로 띄우기 힘든 거 아니었냐. 왜냐면 우리가 5월 3일에 이제 5월 4일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오려면 그때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4월 18일 이후에 임명을 시켜놓으면은 이게 받는 기간이 한 2주밖에 안 되니까 4월 초에는 임명을 해놔야 이게 한 달은 가니까 야. 이거 한 거 아니냐. 그거 자기 계산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 결국에는 보수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이 절호의 기회를 가처분 9대0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보면 거예요. 야, 그윤 예리하네. 대통령과 그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나이브하냐. 이 진보 진영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흔형 받고 쳐낸다. 네.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가 너무 낮은 네. 것 같아, 그죠? 네, 수가 낮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근데 우리 상수, 박상수 역시. 상수 박상수 진짜 예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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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상수리 나무에서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나면서 도토리가 난다고. 맞네. 상수. 맞네. 이 맞네. 대목에서 이 대회 한번 해야지. 해야 돼요? 오케이. 상수리 나무에서 누가 난다고요? 도토리. 도토리가 나고 우리는 또 도토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도토리를 만드는 방송 티키 타카이 쇼. 한번 가야죠. 나 참. 힘드네. 예리해. 상수 박상수 예리해. 아니 네. 행주행님 지금 기빨려가지고 힘들어 지금. 아니 지금 계속 좌파가 다 장악하는 시나리오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술 더 나가서 더 겁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세계 정세가 트럼프가 지금 삼선하겠다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자 지금 돼서 이재명이 이 5년 단임제 깨고, 네? 중임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설마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그럴 수 있는 하는데,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됐어요. 자,
4년 중임제를 해서 나도 출마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재명이는 합니다. 할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네, 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슬로건이잖아요. 괴물. 그렇죠. 이재명 합니다. 그러네. 이재명 합니다. 어이야. 오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해찬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50년간은 집권하는 정당이다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보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독재 국가로 후퇴할 수 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날 계엄의 밤에 제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날 밤에 국회에 있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허약한 거였구나. 아 완전 공감. 내가 네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계엄이라는 걸 겪어보질 않아서 이걸 잊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 거였구나.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요, 이슬람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범이었던 터키가 에르도안과 함께 그렇죠. 에르도안의 맞습니다. 거의 총통제 독재 국가로 넘어간 게 불과 한 10여 년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게 터키가 그렇게 가는 게, 야, 저기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게 좀 약간 독재적인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남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민주주의는 정말 허약해서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계엄을 막아서 그거를 한번 막았는데, 네. 그 다음엔 이제 의회 독재에다가 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괴물 이재명의 이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이번 6월 3일 대선 때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열립니다. 네, 확실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대권 주자들 중에 그 누구도 3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 후보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약속을 지킵니다. 네. 이 사람 지켜요. 그래서 3년 하고 개헌하고 4년 중임제 개헌되면 우리 당 대권 주자들 어차피 2년 있다가 출마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2027년에 네네. 그러면 1년 더 있는 거야. 2028년에 그러네. 출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한동훈 후보를 써서 그 3년째로 하는 그 사이에 개헌을 해가지고 네. 7공화국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우리 당의 대권 주자들이 그때 그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8년짜리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근데 왜 지금 이 유일한 우리 당의 어찌 보면 이재명에 대한 유일한 전략 무기인 한동훈을 묻어버리고 고의 패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당이 될 길을 선택을 하려는 건지, 저는 이 진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은 친윤 패널이랑 방송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 그 친윤 패널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야당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당에도 상관없어요. 야당이 더 편해. 야당이 오히려 네. 편해. 그리고 야당하면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돈 벌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정말 이게 보수가 지금 바닥부터 썩어 있고, 이러니까 계엄이라는 것도 하고, 심지어 계엄 이후에 우리가 살 유일한 길도 있는데 그것도 선택을 못 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어찌 보면 총통제 에르도안 같은 에르도안, 푸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 다 민주적 방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21세기 연성 독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네. 이거 우리 모두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히 이재명 괴물 정권이 탄생이 되면 네. 다 장악하게 되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왔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진짜 그죠? 이번 대선은 그냥 대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네요. 괴물 전쟁이 정권을 맞네요. 탄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49년생, 51년생, 53년생이 지금 나와서 될 나라입니까? 미래를 열 수 있습니까? 고마 여러분? 좀 하세요. 어? 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이게 뭡니까? 고마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빨리 손 드세요. 그죠? 한동훈 씨 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될 만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만 좀 참고 밀어주세요. 좀 밀어줘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 그 지금 진짜 우리가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겪게 될 우리의 운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 주세요. 국민은 다 아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모르냐 이런 얘기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명 아니냐 이 시대 교체는 이런 걸 또 주시는데 정말 이번 대선은 우리 타카 아저씨 말씀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예, 왕당파와 시민파의 네. 정쟁입니다. 네, 전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